경제신문을 읽어줘. 23년 4월 17일부터 4월 20일까지. 목차는 부동산, 경제금융, 주식 종합면. 부동산, 입주 1년 지났는데 상가 80% 텅텅. 매물단지된 수익형 부동산. 고금리, 공급과잉, 경제 침체, 직격탄, 수익형 부동산 찬바람. 대출이자 빼면 남는 거 없다. 거래 가뭄에 손절도 쉽지 않아. 지식산업센터는 마피 쏟아져. 서울 단지 내 상가 가격 21% 뚝. 강남 개포자에는 44%가 공실. 지난 14일 찾은 경기 하남의 한 지식산업센터 1층 드라변 상가 20호실 중 중개업소와 분양 홍보관 각 1실을 제외한 18호실이 비어 있었다. 지난해 1월 후 약 1년째 업무시설과 상업시설 임차인을 구하고 있다. 인근 A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상가의 80%가량이 공실인데 임대 문의조차 없다고 말했다. 상가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 이른바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임대 수익이 대출이자에 못 미치다 보니 그야말로 애물단지 신세로 전락하고 있어서다. 관리비와 대출이자를 빼면 오히려 수익은커녕 마이너스인 셈이다. 거래 가뭄까지 겹치면서 손절도 쉽지 않은 분위기다. 매매가 임대료 모두 초토화. 부동산을 114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서울 단지 내 상가 평균 매매 가격은 평당 4,947만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 6,279만원에 비해 21% 떨어졌다. 수익형 부동산이 투자자에게 외면받는 가장 큰 이유는 수익률 하락 때문이다. 투자자들은 그동안 저리로 대출받아 수익형 부동산을 매입해왔다. 문재인 정부 때 아파트 대출 규제가 엄격했지만 지식산업센터와 오피스텔은 분양 매매 가격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21년까지 수익형 부동산 시장이 저금리와 규제 반사이익이 겹쳐 거래량과 매매가 모두 고공행진을 했던 이유이다. 하지만 고금리는 수익형 부동산의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업계에서는 당분간 수익형 부동산 침체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 서초, 송파, 강동구 반등 바닥 다가왔나. 서초 0.04%, 강동 0.01% 상승. 서울 집값은 2주째 낙폭 축소. 송파 대단지 호가 수천만원 상승. 은행 대출금리 3%대까지 하락. 특례 보금자리론 효과도 톡톡. 바닥 근접대 일시반등 팽팽. 이번 주 서울 서초구와 강동구 아파트값이 상승 반전했다. 이미 오름세로 바뀐 송파구와 동작구도 일주일 전보다 상승폭이 더 커졌다. 강남구를 제외한 강남권 전역이 일제히 반등한 셈이다. 부동산 시장 바로미터로 꼽히는 강남권에서 급매 소진 이후 상승 거래가 잇따르면서 바닥에 가까워졌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경기 둔화와 미분양,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부실 등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악재가 여전해 추세적 상승세로 전환한다고 보기에는 이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송파구 대단지는 급매 소진 후 호가가 수천만원씩 올랐다. 강동구와 동작구 등 강남권도 오름세를 나타냈다. 강남 핵심 지역 아파트값이 반등하면서 강동, 동작구 등 강남권도 같이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화성, 수원 등 수도권 일부도 회복세. 하지만 일각에서는 데드캣 바운스로 아직 바닥을 논하기엔 성급하다는 관측도 있다. 박원감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연구원은 집값은 소득이나 물가에 비해 여전히 비싸고 경기 침체와 역전세난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며 글로벌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국내 부동산 시장이 출렁일 수 있어 추세적 상승보다는 기술적 반등에 무게가 실린다고 말했다. 두 번째, 경제, 금융, 주식. 고금리 지속의 2분기부터 가치주 강세, 지주금융사 주목. 반도체, 배터리주 순환매 끝나면 안정적 이익 내는 가치주 관심 커질 것. 임플란트, 골판지주 저평가 기업 잘 봐야. 중국 리오프닝주도 관심. 각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마무리되면
시장이 완만한 저성장을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가치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가치 투자 고수들은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검증된 이익 창출 능력의 중요성이 부각될 것이라며 조만간 가치주 장세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가치 투자의 대가로 불리는 이치원 라이프 자산운용 이사회 의장은 16일 지난 8년간 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며 성장주 장세가 이어졌는데 최근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며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환경이 지속되며 가치주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장주는 먼 미래의 예상 수익이 주가에 반영된다. 고금리 환경에서는 기대 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했을 때 할인되는 폭이 커져 주가가 힘을 받기 어렵다. 이에 비해 가치주는 현실화한 혹은 비교적 머지않은 미래에 현실화할 이익 창출 능력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런 이유에서 자유롭다. 분야별로는 배당 수익률이 높은 기주회사, 금융사 등의 주가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가치주는 올 1분기 증시 반등 국면에서 시장 평균만큼 주가가 안 올랐다. 박 대표는 임플란트주, 골판지주, 화장품 원료주 가운데 주가가 저평가된 종목이 많다며 중국 오프닝과 관련해 실적이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했다. 최 대표는 지난해 최준철 VIP 자산운용 대표, 지난해 올해 주주 총회에서 많이 관찰된 행동주의에 의한 주주 가치 제고 움직임이 앞으로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며 실적이 좋으면서도 이런 움직임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을 찾는 게 핵심이 될 것이라 전망했다. 최준철 VIP 자산운용 같은 경우에는 한솔케미컬을 5% 이상 보유를 해서 했고, 그 다음에 동국제약도 보유를 했고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 의장은 창업주의 세로, 이채원 창업주의 세로의 경영권 승계가 끝난 대기업 지수회사가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 승계를 마친 회사는 이세가 상속세 지원을 마련하기 때문에 배당을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채원 의장은 SK 지주사를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현재 평가나 미리 평가에서 과거 PBR 검사를 해봤는데 계산을 해봤는데 지금 SK가 약간 저평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SK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테슬라 마진율 20% 선 깨졌다. 차값 깎다 제살도 깎았다. 1분기 어닝쇼크 수익률성 악화, 매출 24% 늘었지만 이익 급감. 이달 또 할인, 올 들어 6번째, 수익보다 시장 지배력 강화 포석. 가격이나 전망 놓고 가격이나 전략 놓고 전망 엇갈려. 모델 Y인가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IRA 그 세금 혜택 받아서 1,000만원 가격이나 1,000만원 해가지고 동일 제품에 대해 가지고 거의 한 2,000만원 정도 다운됐습니다. 미국 전기자동차 기업 테슬라의 1분기 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급감하는 어닝쇼크를 냈다. 테슬라가 공격적으로 밀어붙인 가격이나 전략의 후폭풍이다.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4% 이상 늘었지만 마진 호선으로 여겨온 수익지표 20% 이상 마진율이 무너지며 수익성의 적신호가 들어왔다. CNN은 테슬라가 자신이 시작한 가격 경쟁의 희생자가 됐다고 평했다. 테슬라 앞날 두고 엇갈리는 전망. 테슬라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자동차 부문의 마진율을 공개하지 않았다. 테슬라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자동차 마진율을 공개해왔다. 1분기 자동차 마진율 역시 20% 아래로 주저앉을 것으로 추정된다. 테슬라가 가격이나 정책을 앞으로도 이어간다면 수익성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론도 만만치 않다. 장마감 실적이 공개되자 테슬라 주가는 시간의 거래에서 6.07% 하락해 169.63달러에 맞췄다. 결국적으로 10% 떨어졌어요. 다음 종합면 옐런 미국 추가 금리 인상 불필요 은행 위기가 긴축 효과 대출 강화로 시중 유동성 줄어 경기 침체는 부정 연착륙 강조 윌가 인플레 우려 긴축 지속 베팅 JP모간 CEO 고금리 오래 갈 것 블랙록 CEO 최대 0.75%포인트 인상 옐런과 지금
IMF 의장인가? 그분이랑 사이가 별로 안 좋다고 얘기하네요. 제넷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이 미 중앙은행에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 없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여파로 은행의 대출 기준이 강화되면서 금리 인상과 같은 긴축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얘기다. 페드가 오는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 회의에서 한 차례 더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시장 예상을 깬 발언이라고 주목된다. 반면 유리가 거물들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아 금리를 더 올릴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한 번은 더 올린다고 얘기하더라고요. 15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전날 CNN 방송 인터뷰에서 지난달 SVB와 시그네처 은행 파산 여파를 언급하며 이런 환경에서 은행들은 좀 더 신중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유리가는 인플레이션 더 지속될 수 있다고 경고를 했어요. 전문가들의 시각 바뀐 것은 당초 예상한 것보다 인플레이션이 더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어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올해 말 소비자 물가지수 CPI 상승률 전망치를 3.53%를 제시했는데 이는 1월 조사 결과 3.1%보다 높은 수치다. 다음 약골 경제 체력이 원화 가치 끌어내려 1350원 넘을 수도 유독 힘못 쓰는 원화 외 수출 부진 무역 적자가 최대 요인 성장률 하락도 환율 상승 부추겨 역대급 한미 금리 차도 불안 요인 타 통화보다 하락폭 변동성 커 지정학 리스크 환율 세 변수로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 현상이 심상치 않은 것은 미국 달러 가치의 약세인데 주요 통화 중 유독 원화가 더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달러 약세가 곧 환율 하락으로 이어졌던 과거의 공식이 통하지 않는 상황이 된 것이다. 주력 산업인 반도체 한파와 수출 부진, 경상수지 적자, 내수 위축 등 한국 경제의 체력 저하가 핵심 요인으로 주목된다. 달러 1.5% 하락할 때 원화 4% 넘게 하락. 올 들어 달러 인덱스는 1.5% 하락했다. 달러 인덱스는 유로, 엔, 영국 파운드, 캐나다 달러, 스웨덴 크로나, 스위스 프랑 등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지수다. 달러 인덱스가 하락했다는 건 달러가 주요국 통화 대비 약세를 보였다는 뜻이다. 하지만 달러 약세 속에서도 원화 가치는 하락했다. 원화 가치는 올 들어 20일까지 달러 대비 4.4% 하락했다. 주요국 통화는 달러 대비 상승했거나 하락폭이 원화보다 작았다. 유로와 파운드는 이 기간 통화 가치가 각각 2.7%, 3.1% 상승했다. 영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상 최고가 주식 이렇게 내고 유럽은 지금 데드캔 바운스라기보다는 오히려 사상 최고가를 내니까 강세장이 아닌가 약간 이런 의문도 들고 있습니다. 무역 수지는 지난 3월까지 13개월 연속 적자 행진 중이다. 4월에도 10일까지 적자를 냈다. 이달 10일까지 유역 수지는 258억 6,1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연간 기준 역대 최대 적자를 낸 지난해 478억 달러의 절반을 넘었다. 대외 균형의 핵심 지표인 경상수지도 1, 2월 연속 적자였다. 2012년 1, 2월 이후 11년 만이다. 성장률 저하도 원화 약세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한화는 현재 공식적으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1.6%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5월 경제 전망에서 이를 낮출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금리 차도 원화 약세의 요인으로 꼽힌다. 현재 한미 금리 차는 1.5%포인트다. 미국 중앙은행이 5월 초 통화정책 회의에서 시장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 이 격차는 사상 최대인 1.75%포인트로 벌어진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지금 하나는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를. 향후 원화 약세가 멈출지 여부도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 회복에 달려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시장에선 1330원대 다시 돌아올 1330원대를 다시 돌파할 가능성이 전망이 많다. 4월은 배당금 역성금으로 인한 단기적 달러 수요가 있다며 저항선 1320원을 뚫린 만큼 1350원까지 오를 수 있다고 본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